어머님, 제가 왜 매번 눈치를 봐야 하는 건데요? 네가 무슨 눈치를 봤다고 그러니? 저도 이제 지쳤어요. 시어머님 수발 들기도 힘들고, 매번 오실 때마다 음식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수발이라고? 생각 안 하시면서. 그리고 이 집은 제 명이니까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상관하실 게 아니에요. 그동안 네가 보여준 모든 게 거짓이었단 거니? 그런데 며느라, 네 뜻대로 일이 진행되진 않을 거다. 너가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구나. 네가 한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람. 올해는 병원에 안 갈 줄 알았더니 젊었을 땐 감기 한 번 안 걸렸는데 나이가 드니 자주 아프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병원 진료 확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목이 마르고 소변도 자주 보게 되었어요. 동네 병원에서 당뇨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좋지 않다며 큰 병원을 가보라 하더군요.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인데. 전화기 너머로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립니다. 서울 가는 기차표를 예매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느라, 내일 서울 가는데 집에 있니? 어머님, 죄송한데 내일은 약속이 있어서 집에 없을 것 같아요. 차가운 며느리의 목소리에 가슴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그래, 그럼 혼자 가보는 수밖에 없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나이가 들수록 낯선 곳에 가는 게 두렵고 불안하단 걸 이제야 실감하네요. 아가씨, 서울역이 어디서 내리는 거죠? 기차역에서 만난 친절한 대학생이 저를 서울역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서울역에서 내려서 저는 곧장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진료인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어머님, 진료 예약은 내일 오전으로 해드렸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필 오늘 진료가 다 찼다니 이제 어디서 하룻밤을 보내야 할지. 아들의 집 열쇠도 없고 며느리는 전화도 받지 않고. 아들아, 엄마가 내일 진료라서 오늘 하룻밤만 있다 갈게. 추위로 인해 떨리는 손으로 문자라도 보내봤지만 답장이 올 리 없겠죠. 아휴, 이왕 이렇게 된 거 서울 구경이나 해볼까. 그래도 몇십 년 만에 혼자 와보는 서울이네. 젊었을 때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즐거웠는데. 휴대폰만 뚫어지게 보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가는 길이 낯설진 않더군요. 30년 전 아들 돌잔치 때 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아가씨, 이 스카프 얼마예요? 젊은 시절 자주 왔던 명동 거리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죠. 이 골목에 맛있는 칼국수 집이 있었는데. 추억 속 그 가게는 이제 커다란 화장품 가게로 바뀌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틈에서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쉬어갈까. 카페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젊었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어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쓸쓸한 거더군요. 어머님, 주문하신 카페라테 나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아들과 함께 왔던 서울 나들이가 떠올랐어요. 엄마, 저기 서울타워 봐. 라며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이제는 그 아들이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멀게 느껴지네요. 저기요, 화장실이 어디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를 비우는데 마음이 불안했어요. 지갑과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고 자리를 떴는데 그때는 제가 이 선택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몰랐죠. 아들 내외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 서울 구경을 나온 게 어리석었나 봅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이람. 가방이 없어졌어. 경찰서가 어디 있나요? 제 가방을 누가 가져갔어요? 카페 직원의 안내로 근처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출소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지갑하고 휴대폰이 들어있어요. 경찰은 CCTV를 확인해 보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죠. 어르신,
카페 CCTV에 수상한 남자가 보이네요. 화면 속에는 제가 화장실 간 직후 제 가방을 들고 나가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범인을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 집 주소도 전화번호도 모두 휴대폰 속에 있었는데 어르신, 혹시 가족분 연락처 아시는 거 없으세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들의 번호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할머니, 신분증이라도 있으셨어요? 다행히 목에 걸고 다니던 교통카드 지갑에 주민등록증이 있었습니다. 일단 신고는 접수해드렸고 수사관들이 CCTV 분석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어르신, 혹시 근처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근처에 아는 사람은 아들뿐이었죠.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겨도 덜 당황했을 텐데 나이 들수록 작은 일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왔네요. 저희가 경찰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들 집 주소는 이거예요. 수첩에 적어둔 아들 주소를 경찰관에게 보여줬습니다. 며느리분은 아직도 전화를 안 받나요? 네, 바쁜가 보네요. 길어지는 하루에 지친 목소리로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집 현관 앞에 도착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어쩐지 짜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곧 들어갈 거예요. 비밀번호는 알려드리기 좀 그래서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현관 앞을 휘감았어요. 경찰관들은 저를 두고 가기가 불안했는지 옆에서 계속 기다려주셨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좀 더 기다려볼까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그만 가보셔도 됩니다. 경찰관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데려다 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었죠. 앉지도 못하고 서서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지나가는 이웃들의 궁금한 시선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옆집 아주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저희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말끝을 흐리는 제 목소리가 창피하게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웃의 발소리였죠. 이러다가 밤이 되겠네. 추워서 떨리는 건지 서러워서 떨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1시간이 지나고서야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의 모습이 보이자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생각보다 일이 길어져서. 며느리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네가 이렇게 늦게 올 줄 알았으면 비밀번호라도 알려주지 그랬니? 어머님, 집 비밀번호는 보안상 알려드리기 어려웠어요. 경찰관분들도 이렇게 고생하시게 하고 네가 그러면 되니?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도 갑자기 오신다고 하셔서. 차가운 복도에서 마주한 며느리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1시간 동안 복도에서 기다린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얼른 들어가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현관문을 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울컥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도둑도 아니고 비밀번호 하나 알려주면 그렇게 큰일이야? 어머님, 그건 아니지만 저희 집이라서. 저희 집이라고? 그래? 난 이제 남이니?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려 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복도에서의 기다림이 주는 모멸감은 생각보다 컸나 봅니다. 어머님,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 나누시죠. 며느리의 태도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냉담함이 느껴졌어요.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냈는지 아니? 현관 앞에 놓인 제 신발이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방도 도둑 맞고 전화기도 없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머님,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형식적이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줄 알았으면 서울에 오지 말걸. 집 안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님, 피곤하시죠? 방은 제가 준비해놨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냉정함이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며느리의 형식적인 친절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서로 좋을 게 못 돼서 서운했던 감정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연락됐니? 아직요. 회사에서 바쁜가 봐요. 대화는 겉돌기만 했고 거실에는 불편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저와의 대화를 피했어요. 한숨만 나오는 이 상황이 저는 참 서글펐습니다. 아들 얼굴이라도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며느리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며느라, 물 한 잔만 줄래? 어머님, 냉장고에 있는데. 직접 가서 마시라는 듯한 며느리의 말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따뜻한 위로 한마디 없다는 게 더욱 서러웠어요.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관심 없는 듯 건성으로 묻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도난당한 물건보다 더 아픈 건 며느리의 무관심한 태도였어요. CCTV의 범인은 찍혔대. 말끝을 흐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계는 자꾸 흘러가는데 아들은 아직도 연락이 없었어요. 어머님, 방은 저쪽이에요. 좀 쉬고 계세요. 며느리는 제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닦을 겨를도 없이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그런데 잠시 후 며느리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나와 보시겠어요? 저희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이 오실 것 같아요. 어머님, 이거 10만 원인데 근처 모텔에서 하루 쉬다 가시는 게 어떨까요? 남편 거래처 사람들이라 불편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10만 원짜리 지폐가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아들 내외의 집에서조차 제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그래, 알았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대답했어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근처에 깨끗한 모텔이 있어요. 제가 전화해 드릴까요?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빨리 나가라는 듯한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아니, 내가 알아서 갈게. 짐도 없이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내일 병원 다녀오시고 연락 주세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는 며느리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저기 골목 끝에 모텔이 있어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녁 무렵에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낯선 거리를 걸으며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들이 이렇게 클 줄도 몰랐고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줄도 몰랐습니다. 방 하나 있나요? 모텔 프론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직원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더욱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모텔 방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와 있나? 한숨 섞인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어요. 며느리가 건넨 10만 원을 바라보며 참 씁쓸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은 더욱 짙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제 처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러고 있다는 걸 알기는 하니. 방 안의 어둠 속에서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모텔 방 안의 적막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제 눈물 소리와 섞여들었어요. 이제는 잠마저 오지 않아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아들아, 나 지금 모텔에 있어. 네? 모텔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가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 온다고 나가라더라. 깊어가는 밤,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의 전화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중요한 거래처 손님 온다면서 모텔에서 자고 가라고 돈도 주더라.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 오늘 약속 같은 거 없어요.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거야?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신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당장 모시러 갈게요. 아들의 분노가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이 근처 무슨 모텔인데? 간판이 파란색이야.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금방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것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모텔 방 안의 정막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왜 이런 거짓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엄마, 얼마 후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을 열자 아들의 얼굴에 걱정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 그제서야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가방도 도둑 맞고.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굳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아들의 차에 오르면서 모텔을 뒤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풍경이 꿈만 같았어요. 와이프한테 전화해봤는데 안 받네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차 안의 침묵이 우리 모두를 무겁게 했어요. 아들 집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우리를 맞이한 건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였어요. 집에 도착한 아들은 며느리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야? 며느리는 잠시 침묵을 하더니 결심한 듯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시어머님 모시는 게 힘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머니를 내보내야 했다는 거야? 아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밥 차려드리고 수발 들어야 하고. 나도 이제 지쳤어.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우리 어머니를 모텔로 내보내다니. 너가 인간이야.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냥 내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만 아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어머님 집이에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어요. 시어머님 오실 때마다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어.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침묵이 흐르는 거실에서 시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어요. 나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야. 저는 그런 적 없어. 며느리의 차가운 고백에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모텔로 내보내다니.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거실의 묵직한 침묵이 우리 모두를 무겁게 눌렀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내가 뭐가 돼?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이해하실 거야. 내 생활도 있고. 그래도 이렇게 거짓말로 내보내면 돼. 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달라졌어. 밤이 깊어갈수록 거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창가에 기대어 서 있는 제 모습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거실에는 깊은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참다가 결국 며느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이 누구 덕에 산 건지 알기나 해.
시아버님 유산으로 산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뭐, 뻔뻔하게, 당당하게 지금 그 말이 나와? 왜? 이제 우리 집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밤늦은 거실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온 말들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당신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 맞아. 난 이 집이 우리 거라고 생각했어.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에 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해?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자격이라니? 나도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텔로 내쫓았다는 거야? 거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숨조차 막히게 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난 편하게 살고 싶다고. 당신 정말 계속 이럴 거야? 그래. 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싫어. 왜? 시어머님만 생각하고 나는 생각 안 해?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에 모두가 굳어버렸어요.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묵직하게 울렸어요. 당신, 우리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 아들의 질문에 며느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결혼? 그땐 다 좋아 보였지.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이었다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거짓이든 뭐든. 난 이제 지쳤어. 며느리의 마지막 외침이 밤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제게는 악몽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마. 괜히 와서 민폐를 끼쳤구나.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제 무력함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끼어들어서 미안하구나. 그 순간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눈치 참 빠르시네요. 돈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며느리의 독설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격한 언쟁이 거짓말처럼 멈춰버렸어요.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기려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왜? 시어머님도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네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아들의 목소리가 격분으로 떨렸어요. 거실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는 거야. 돈으로 해결하면 되잖아.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당신, 우리 어머니를 뭐로 보는 거야?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들이 벽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이 집도 돈으로 산 거고, 우리 관계도 다 돈 아닌가? 밤늦은 거실에 메아리치는 며느리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폭탄 선언에 모두가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말 좀 하겠어. 그동안 며느리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시집 온 첫날부터 돈만 밝히더니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뭐라고요? 갑자기 터져나온 제 목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초 아들한테 투자한다고 거짓말치고 1,000만 원 빌려간 거 다 알고 있다. 그 돈으로 명품 샀다며?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착한 며느리인 척 하더니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야. 네가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는지.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아들 카드로 몰래 사치 부린 것도 다 알고 있다.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전 그런 적 없어요. 겨우 짜낸 며느리의 변명이 힘없이 흘러내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증거 다 있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죠? 며느리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며느리가 아들 몰래 사용했던 결제 내역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카드 중 일부는 제 카드가 있었는데 며느리는 그 카드를 사용했었고 내역들은 제가 볼 수 있었죠.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우리 집 며느리인 게 자랑스러웠어. 그래서 일부러 이런 짓을 벌여도 나는 눈 감아줬었다. 근데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니? 제 질문에 며느리는 그저 어깨만 떨었어요. 답해봐. 네가 그렇게 당당하지 않았어? 밤늦은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전 그저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그동안 나를 속여온 거야? 난 그저 잘 살고 싶었을 뿐이야.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돈을 훔치는 거였구나. 이제 와서 그런 눈물 흘려봤자 소용없다. 아들의 한숨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무겁게 울리는 거실에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이 밝혀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민낯이 드러난 이 순간, 제 마음은 오히려 담담해졌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의심과 불신이 하나둘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는 아직 할 말이 남았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이 집은 저희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걸요?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와서 이런 말씀하시면 뭐 하시겠어요? 여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아들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향해 걸어가는 아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당신, 이거 한번 봐봐. 갈색 봉투에서 꺼내진 등기부등본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게 뭔데?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소유자는 김영자. 이게 무슨 뜻이야? 김영자는 제 이름 석자입니다. 우선 어머니가 명의는 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한테 이 집에 살려고 하신 거였어. 아들의 설명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며느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아까 그 카드랑 명품백 이야기처럼. 아들의 한숨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난 이제 여기 못 있겠어.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앉아라. 아직 할 말 다 안 했어.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이야.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거고. 등기부등본을 바라보는 며느리의 눈빛이 공허해졌어요. 어머니,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돈만 밝히더니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제 마음속에 있던 말들이 하나둘 흘러나왔어요. 이 집은 나중에 니네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명의는 나중에 너희 쪽으로 이전하려고 했었다. 아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너에게 공동명의가 될 거라고 말했었겠지. 그 말을 듣고 며느리 네 거라고 생각했다면 참 유감이구나.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깊어졌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와서 그런 눈물은 소용없다. 차가워진 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늦은 거실에서 우리 세 사람의 진실이 모두 드러났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어깨가 떨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더는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게 밝혀진 것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남편이 공동명의라고 해서. 난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거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당당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이제야 무릎을 꿇고 빌어? 돈 때문에? 차가워진 제 목소리가 며느리의 어깨를 떨게 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모텔로 내쫓을 만큼 독한 며느리였으면서. 아들은 한숨을 쉬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핑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니? 가방을 집어들며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가지 마세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았지만 이미 마음은 굳어진 뒤였습니다. 이제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며느리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구나.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돈만 보고 살았던 네 모습을 난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들리는 며느리의 흐느낌 소리가 가슴을 스쳤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무거웠어요. 엄마, 저라도 잘 모시고 살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니다. 이제 난 혼자가 편하겠구나.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며느리의 눈물 젖은 얼굴이 보였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아파트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골 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텃밭에 고추도 심고 마당에 빨래를 널면서 그때의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10년 전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때 며느리가 드리던 첫인사가 아직도 생생한데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제 모습이 이제는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서울에서 공부 많이 한 며느리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며느리가 돈 때문에 절 모텔로 내쫓을 줄은 몰랐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매일 아침 똑같은 문자가 와요. 하지만 그날 밤 모텔에서 혼자 보냈던 그 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나 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제 처지가 서글프네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고 혼자 사는 게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며 사는 것보다 홀로 당당히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라서 외롭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혼자여서 편안하다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만 다치게 됩니다. 진정한 가족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가족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러분, 돈에 눈이 멀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선을 긋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에요. 힘들더라도 혼자의 삶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제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그 땅 팔아서 우리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네가 왜 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니? 이건 내 피땀으로 일군 거야. 그럼 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한테 재산을 주시나요? 걔보다 제가 더 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리잖아요. 네가 자식이야? 어따 대고 내 딸과 비교를 하니? 비록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난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 오히려 남 같은 건 너다. 전 그렇게 나오시면 법적으로라도 해결할게요. 그래, 끝까지 그렇게 나오는구나. 반드시 네가 했던 짓들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당신이랑 이혼하더라도 아들 미래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네가 다 망쳐놓았잖아. 아들은 내가 키울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우리 아들을 맡길 순 없어.
이혼하고 싶다며? 그럼 아들도 포기해. 저는 남편의 외도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죠. 남편은 제 앞에서 뻔뻔하게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혼 조정 과정에서도 남편은 저를 모욕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들을 만나는 것조차 방해하려 했죠. 하지만 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법원에서 양육권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는커녕 양육비 한 푼 주지 않고 도망갔어요. 저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고통스러워 돈을 포기하고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었죠. 그날부터 저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아들과 함께 새 출발을 했죠. 처음에는 아들이 아빠를 많이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해 갔어요. 저는 아들 앞에서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일하면서 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아들의 끼니를 거르게 할 순 없었죠. 저는 우연히 TV에서 보던 고아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보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러 갔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10살 지수의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창가에 홀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작은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 아이는 왜 항상 혼자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말수가 줄었어요. 얼마나 된 건가요? 2달 전에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죠.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나요? 네, 밥도 혼자 먹고 늘 저렇게 창가에서 하늘만 보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주말마다 찾아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이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매주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소통하며 지냈습니다. 지수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말했어요. 정말인가요? 제가 찾아온다고요? 네, 오늘 아침부터 창가에서 계속 밖을 내다보고 있었답니다. 선생님, 지수를 제가 키우고 싶어요. 뜻밖의 제 말에 선생님도 놀란 듯 했습니다. 입양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해요.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석 달. 저는 매주 지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입양 상담을 받으러 다닐 때마다 많은 걱정과 조언을 들었습니다.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들 했죠. 하지만 지수의 맑은 눈빛을 볼 때마다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지수의 입양을 진심으로 원하시는 건가요? 네, 제 딸로 키우고 싶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에는 입양 관련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는 지수를 위한 방을 꾸미고 옷장도 새로 샀죠. 6개월간의 긴 절차 끝에 드디어 입양이 허가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지수는 선생님의 딸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야,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구나. 지수를 처음 데려오던 날,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아이가 제 진짜 딸이라는 걸.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은 소중한 제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제 마음과 달랐었죠. 엄마, 갑자기 동생이라니요. 저는 싫어요. 처음엔 힘들어도 곧정이 들 거다. 전 이대로가 좋은데 왜 그러세요? 아들아,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줘. 엄마는 이제 저보다 동생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여전히 내 소중한 아들이야. 아들은 입양한 동생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동생과 마주치지 않으려 일부러 늦게 들어오곤 했죠. 대학 시절에는 기숙사에 들어가겠다며 집을 떠났어요. 주말에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들과 딸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은 저에게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할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니? 은행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이번 주말에 만나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갑작스럽구나. 처음 며느리감을 만났을 때 저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서두르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작게 하고 싶어요. 그래도 식구들이랑 친지분들은 다 초대해야지. 그런데 동생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그건 너무하잖니.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아들의 차가운 마음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하객 명단에서 의도적으로 동생을 제외하려 했죠. 어머니, 저희는 신혼집도 구했어요. 엄마 집이랑 좀 멀어요. 앞으로는 자주 못 찾아뵐 것 같아요. 그래? 아쉽구나. 시간이 흐르고 예상했던 대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처가에 먼저 가겠다며 저희 집은 후순위로 미뤘죠.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어버렸어요. 가끔 오는 문자 메시지마저도 사무적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부부는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너희 생활이 있으니까. 자주 연락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는 항상 이 자리에 있단다. 언제든지 연락하렴.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그만큼 아들은 멀어져 갔죠. 결국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아들의 냉담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전 늘 문자라도 보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죄송해요. 지금 많이 바빠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네, 걱정 마세요. 그렇게 아들은 자신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려갔고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몇 가지 밑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따뜻한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반찬통을 손수건으로 곱게 싸서 가방에 넣었죠. 며느리도 좋아할 거란 생각에 김치도 새로 담가서 넣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겨울 김장도 미리 해두었거든요. 아들아, 엄마가 반찬 좀 해놨는데 갖다 주려고. 지금요? 저희 곧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그래도 오랜만에 반찬도 했는데. 잠깐이라도. 다음에 오세요.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는 길인데. 금방 갈게. 어머니, 저희 지금 나가려던 참이에요. 잠깐만 들렀다 갈게요. 버스에서 내려 아들 집으로 가는 길,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갔고 발걸음을 옮기기도 힘들 정도였죠.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 머리카락이며 옷이 눈으로 흠뻑 젖었어요. 반찬 가방을 꼭 붙들고 조심조심 걸어가는데 그만 미끄러워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집 앞이야. 눈이 너무 많이 오네. 엄마, 그러니까 오시지 말랬잖아요. 저희 나가봐야 해서. 반찬만 놓고 가세요. 잠깐만 들어가서 손 좀 녹이면 안 될까? 약속 시간이 있어서 정말 안 돼요. 어머니가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힘겹게 걸어 도착했지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온몸이 떨렸지만 아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결국 반찬 봉투만 놓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정말 서운하구나. 죄송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돌아오는 길은 더 춥고 힘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양말은 흠뻑 젖었고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며 울컥했습니다. 폭설에 내려도 아들이 문 밖으로 내쫓다니. 한때는 제 품 안에서 포근히 잠들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차갑게 변해버렸네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아들의 마음도 이렇게 차갑게 변해버린 걸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옷이 다 젖으셨네요. 손이 얼음장 같아요. 어서 따뜻한 물로 씻으세요. 제가 방금 따뜻한 유자차 끓였어요.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게 말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엄마를 문전박대하는지.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오빠는 눈도 마음도 다 얼어버린 것 같아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딸이 따뜻한 유자차를 내밀었습니다. 차 한 모금에 얼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딸은 제 발을 보더니 얼른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밥 해드릴게요. 이제 오빠 집에는 가지 마세요. 저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닦아주는 딸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딸이 끓여준 따뜻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니 얼었던 몸도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의 차가운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 내일은 같이 시장 가요. 둘이 맛있는 거 해 먹으면서 영화도 보고요. 아이고, 우리 딸밖에 없다. 오빠처럼 어머니 마음에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 폭설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은 이토록 따뜻한데 제가 낳은 아들은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요? 그동안 아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 제가 실수한 게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그저 딸의 따뜻한 위로에 기대어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왜 아들이 폭설에 내리는 날에 저를 문전박대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채널을 발견했어요. 일상 브이로그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쭉 올라와 있었습니다. 최근 영상을 눌러보니 제주도 여행 영상이 있었죠. 처가댁과 그리고 아들이 함께 찍은 가족 여행 영상이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에서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평소에 제게 보여주던 냉철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이었죠. 여보, 장모님이 끓여주신 된장찌개 최고예요. 라는 아들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처가댁 식구들과 함께 찍은 식사 자리에서는 행복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제가 들고 간 반찬은 문 앞에 놓고 가라더니 처가댁 음식은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상 속 아들은 장인어른과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에 또 여행 가요. 라는 아들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바쁘다며 제 전화도 잘 받지 않던 아들이 처가와는 이렇게 자주 여행을 다니고 있었네요. 영상 속에는 크리스마스, 설날, 추석 때 찍은 영상들도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희 집은 후순위로 미뤘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처가댁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웠던 거겠죠. 핸드폰을 끄고 이불을 덮어도 아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폭설이 내리는 날 문전박대 당한 이유도 아마 처가와의 여행 약속이 있어서겠죠. 그렇게 서운함을 뒤로하고 딸과 시작한 음식점 운영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딸은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일찍 나와 가게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재료도 손질했죠. 엄마, 오늘도 제가 먼저 가서 가게 문 열게요. 고기 손질은 제가 할 테니 어머니는 쉬세요. 어머니, 오늘도 과일 샐러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아이고, 고생했다. 이제 좀 쉬고 있어. 어머니랑 같이 일해서 제가 이렇게 행복하네요. 저는 평생 어머니 곁에서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 내 딸밖에 없네. 20년이란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늦지 않고 늘 성실하게 일해왔어요. 손님들도 딸의 정성스러운 서비스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저 손님은 소금 대신 쌈장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준비할게요. 이제 김장철이니까 집에서 맛있게 먹을 김치도 같이 준비해둘게요. 딸아, 그래도 힘들진 않니? 괜찮아요. 가게 운영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딸은 제가 아플 때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혼자서도 척척 해냈죠. 가끔은 제가 쉬라고 해도 절대 쉬지 않고 가게를 지켰어요. 밤늦게까지 일해도 피곤한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별 메뉴 개발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대로 양념을 했어요. 명절이면 더 바빠지는 가게를 딸은 척척 감당해냈습니다. 손님들은 딸의 친절한 서비스와 맛있는 요리 솜씨를 칭찬했죠. 저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딸이 있어 든든했어요. 가게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딸은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 동안 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공경했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기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죠. 아침 일찍부터 고기를 손질하고 밑반찬도 준비하는 일상이었어요. 딸도 평소처럼 저를 도와 가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들으셨어요? 여기 땅값 오른대요. 네? 처음 듣는 얘긴데요. 이 동네가 개발 들어간대요. 땅값이 벌써 오르고 있어요. 정말요? 얼마나 오른 거예요? 수십억 오른다던데 지금이 기회인데 팔아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여기서 20년을 살았는데 쉽지 않네요. 아직은 실감이 안 나는데. 이웃의 말을 듣고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찾아온 단골 손님들도 재개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많은 손님들이 재개발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좋으시겠어요. 우리 동네가 확 바뀌겠네요. 이 가게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파시면 좋은 값에 팔 수 있을 텐데. 매일 보던 풍경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너편 가게들도 하나둘 정리하는 분위기였어요. 20년 동안 보던 이웃들의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 대한 추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어머니, 소식 들으셨죠? 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우리 삶의 터전인데. 남 눈치 보지 말고 어머니 결정대로 하세요. 밤늦게까지 가게 한켠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장사 시작했던 날, 단골 손님들과 웃으며 고기 구워 먹던 날들. 이 모든 게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배추를 다듬던 골목, 김치 담그던 자리. 모든 게 추억으로 남을 생각을 하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과 함께 가게를 꾸려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주 연락도 없던 아들이라 반갑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아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 이유가 궁금했어요. 엄마, 동네가 재개발된다면서요. 여기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아시죠? 이참에 가게 파시는 게 어떠세요? 엄마도 이제 장사하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부동산 알아봐 드릴게요. 지금이 딱 좋은 기회예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가게가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자.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와서 딸에게 아들의 전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딸은 제 손을 잡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못마땅한 듯했어요. 어머니, 절대로 오빠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연락해서 재산 얘기부터 꺼내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빠가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네 부부가 투자로 큰 손해를 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발 속지 마세요. 어머니가 평생 일구신 재산이잖아요. 딸의 말을 듣고 보니 아들의 갑작스러운 연락이 수상쩍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가게 일에 관심이 없던 아들이었는데 재개발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해온 게 이상했어요. 더구나 제 건강이나 안부는 묻지도 않고 땅 이야기부터 꺼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의 말대로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20년간 지켜본 오빠는 절대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생하실 때는 얼굴도 비추지 않더니 제가 어머니 지킬 테니까 걱정 마세요.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해온 딸의 진심 어린 걱정이 와닿았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순수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힘들 때는 없던 관심을 왜 하필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마자 보이는 걸까요? 이제는 더 이상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고도 없이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얼굴도 비추지 않던 그들이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왔어요. 엄마 오랜만이죠?
딸은 오빠 부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듯 했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차를 내왔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아들은 가방에서 부동산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가 알아본 투자처가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장모님도 이 투자 많이 하셨는데 수익이 좋대요. 지금 재개발 들어가면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어머니 앞으로도 장사하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잘 운용해 드릴게요. 일단 명의만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돼요. 투자금을 마련하려면 어머니 명의로는 어려워서요. 지금이 기회예요. 더 늦기 전에 결정하세요. 장모님도 어머니 설득해달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쏟아지는 말들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투자라는 말과 명예 이전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딸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어쩐지 이 모든 게 미리 준비한 각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왜 갑자기 오빠 명의로 해야 하나요? 오빠 그동안 어머니한테 관심도 없다가 왜 이러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계속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니 재산 노리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아들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뭔데 끼어들어?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 아들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아들은 계속해서 명의를 바꾸지 않으면 투자가 어렵다며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딸은 단호하게 오빠의 제안을 반대했고 저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제 재산을 이렇게 쉽게 넘길 수는 없었어요. 엄마가 평생 일군 가게인데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오빠 이제 그만 가세요.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말씀 마시고 돌아가세요. 아들 부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원망 섞인 눈빛을 보냈고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들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딸은 저를 안아주며 울음을 참았어요. 어머니 잘 아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 지킬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까 오빠가 했던 말을 신경 쓰지 마라. 네 괜찮아요. 어머니가 놀라셨을까봐 더 걱정이에요. 창밖으로 아들 부부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릴 줄은 몰랐어요. 돈 앞에서 부모도 모르는 자식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들과의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른 채 일만 했죠. 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일하는 것만이 아들 생각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오늘은 제가 마무리할게요. 밥도 안 드시고 무리하시면 어떡해요. 잠시만 앉아 계세요. 사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깨에 힘이 풀리면서 균형을 잃었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딸의 놀란 비명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119요, 빨리요. 사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빨리 가주세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의식이 몽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딸은 병실에서 하루 종일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동안에도 딸은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좀 어떠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게도 잘 보고 있어요. 이제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어머니 걱정하셨어요. 빨리 나으셔서 돌아오시래요. 가게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이제 푹 쉬세요. 건강만 회복하시면 돼요. 병실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보았어요. 제가 너무 무리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받은 상처를 일로 달래려 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됐나 봐요.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된대요. 가게도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입원실에 누워있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 때문에 제 몸까지 망가뜨린 걸 후회했어요. 곁에서 늘 저를 걱정해주는 딸이 있었는데 말이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가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딸 혼자서는 주말 장사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죠. 아들아,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주말에만이라도 가게 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도 도와줄 생각이 없니? 너라도 와서 도와주면 딸이 덜 힘들 텐데. 엄마, 재산도 안 주시면서 왜 저한테 부탁하세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저도 바빠요. 돈 안 줬다고 그러는 거니? 재산 얘기는 잠시 있고 엄마 좀 도와주라. 수고비는 줄게. 결국 아들은 더 이상 말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신호음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김 여사님, 혹시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 가게 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시급은 넉넉히 드릴게요. 제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얼마나 일해야 하는데요?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에요. 딸 혼자서는 주말 장사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한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딸이 많이 힘들어해서 그래요. 병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어쩌다 이렇게 변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효도도 부모도 없는 건가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웃 여사님이 많이 도와주신대요. 어머니는 건강만 생각하세요. 오빠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딸의 얼굴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다는 걸 알고는 더욱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 아들에게 기대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자식이라도 이제는 마음을 접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 오빠는 잊으세요. 저랑 둘이 잘 살면 되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창밖으로 석양이 저물어 갔습니다. 마음 한켠에 있던 아들에 대한 기대도 저 석양과 함께 저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진정 아들을 내려놓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으로만 저를 판단하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슴 한켠이 아팠어요. 병실에서 홀로 누워있는데 옆 침대에 어르신께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었지만 따뜻한 미소로 이야기를 건네시니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 얘기를 꺼내자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재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달라지더라고요. 복서리 내리는 날에도 문전박대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지치네요. 아들이란 게 이렇게 돈 앞에서 변하나요? 옆 침대의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가에는 저와 비슷한 아픔이 서려 있는 듯 했어요.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모양이었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도 자식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요. 돈 앞에서는 부모도 모르는 자식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나 봅니다. 우리 자식들도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우리 삶을 살아야죠. 자식 잘 되라고 희생한 세월. 이제는 접으세요. 어르신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분이었지만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의 위로는 특별했어요. 입양한 딸이 오히려 더 잘하네요. 피보다 진한 게 정이라더니 이제는 저도 마음을 비우려고 해요. 어르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그날 밤 어르신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였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옷가지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통화에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죠. 아들아, 이게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구나. 앞으로는 나타나지 마라. 네가 원하는 건 돈뿐이잖아. 엄마가 아플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왔어? 이제는 내가 죽어도 네한테 재산 한 푼 못 가게 할 거야. 전부 다 딸한테 상속하고 갈 거니까 기대하지 마라. 내가 평생 일군 재산을 돈만 아는 너한테 줄 순 없어? 이제는 정말 끝이다.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재산 얘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엄마라고 부르며 살려달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변하는 아들의 모습이 서글펐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차가운 아들의 목소리가 순간 애처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수십 년을 키운 자식이지만 이미 돈으로 물든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재산 얘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엄마가 생각나는 거니? 너무 늦었다. 이제는 정말 끝이야.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남처럼 지내자. 딸이 제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잘 아셨어요.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평생 어머니 곁에서 효도할게요. 더 이상 마음 아프지 마세요. 태어나는 길,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저를 아끼는 딸과 함께 살아가야겠다고요. 아들에 대한 미련도 기대도 모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돈 때문에 변한 아들이지만 그래도 제가 낳은 자식이라 가슴 한켠이 아프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딸과 함께 살아가려 해요. 예상대로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더 힘들어져서 가게 운영이 점점 버거워졌어요. 딸은 여전히 20년 전처럼 변함없이 저를 챙기며 가게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은 데다 나이도 있어서 이제는 딸에게 모든 걸 넘겨주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이제 푹 쉬세요. 가게 걱정은 마세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 요리 솜씨 그대로 배웠으니까 걱정 마세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명예 이전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년 넘게 일궈온 가게를 딸에게 넘기는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제 선택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진정한 가족이 된 딸을 믿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어머니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딸아, 말이라도 고맙다. 어머니가 일구신 것 더 크게 키워볼게요.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 보였지만 의젓한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쉴 때가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 이제는 취미 생활도 하세요. 저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요. 여행도 좋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려니 어색하구나.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요. 제가 번 돈으로 효도관광 모시고 갈게요. 가게를 물려받은 후 딸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들도 딸의 음식 맛과 서비스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아들은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는 모습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에 없던 친절함과 살가움이 가식적으로 보였죠. 어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어머니 생각나서 이렇게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동안 잘못했던 거 다 잊으시고 화 푸세요. 어머니, 좋은 소식도 있어요. 와이프가 임신했어요. 손주도 생기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손주한테 당당한 할머니가 되셔야죠. 건물만 저희에게 주시면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손주까지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의 말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까지 끌어들여 저를 설득하려 하다니요. 돈과 명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슬펐어요. 어머니, 이 돈으로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건물 관리 잘할게요. 손주 태어나면 매일 보여드릴게요. 다른 할머니들처럼 당당하게 사셔야죠. 이제 우리 잘 지내봐요. 어머니, 이 명품 가방 메고 다니시면 다들 부러워할 거예요. 이제는 저희를 믿어주세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딸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오빠 부부의 모습에 화가 난 듯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까지 이용하는 모습이 너무 비열해 보였나 봅니다. 저는 묵묵히 봉투와 가방을 도로 건넸어요. 그만들 가보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까지 이용하시나요?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나 봐요. 더 이상 이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저희의 마음은 이미 다쳤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면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그리고 돈과 명품으로 부모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손주 얘기를 꺼내려던 순간 저는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단골 손님이셨던 이웃 주민분이 지나가셨어요. 저의 얼굴색이 좋지 않은 걸 보시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했던 터라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가 터져나왔어요.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들이 왔는데 인연 끊으려고요. 돈만 밝히는 게 내 자식 맞나 싶어요. 명품 가방이랑 돈다발을 들고 와서는 아직 뱃속에도 없는 손주 얘기까지 꺼내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아들이 부모 마음을 너무 몰라주네요. 돈으로 엄마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며느리는 더해요. 시어머니 재산만 노리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이 이게 뭐예요. 이제는 정말 보기도 싫어요. 이웃분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며 공감해 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평소에는 이런 말도 못 꺼냈는데 오늘따라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니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돈보다도 마음이 더 서운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정말 관계를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워요. 며느리도 아들과 똑같은 마음인가요? 며느리는 더 계산적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우리 재산만 노렸나 봐요.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차라리 남이었다면 이렇게 서운하진 않았을 텐데. 공원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분은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따뜻한 위로를 해주셨어요. 가슴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토로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이제는 정말 잊으려고요. 마음을 비우고 딸이랑 살려고 해요. 돈만 밝히는 자식보다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딸이 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도 이제는 남이에요. 돈으로 매수하려는 자식, 정말 못 봐주겠어요. 제가 평생 일군 재산을 이런 식으로 줄 순 없어요. 이제는 제 삶을 살아보려고요. 어르신의 뜻을 존중합니다. 남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뚫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 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면 아들과 며느리의 문자가 와 있습니다. 매일같이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락 한 번 없던 그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딸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또 오빠한테 문자 왔어요? 이제는 읽지도 마세요. 답장할 가치도 없어요. 다 계산된 거예요.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재산 얘기 꺼내기 전에 찾아왔어야죠. 돈이 없었을 때는 연락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용서냐고요. 매일 오는 문자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의 연락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부담스러워졌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 비굴해진 아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가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쓰인 문자를 봅니다. 이제는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요. 손주도 곧 태어나는데 화해하면 안 될까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연락 한 번만 해주세요. 아들의 문자를 읽으면서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재산이 아니었다면 이런 문자도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기에 더욱 서글펐어요. 돈 앞에서 이렇게 간절해진 아들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이 자꾸 떠올라 답장할 수가 없었어요. 와이프도 매일 울면서 후회한대요. 이제는 정말 잘못 알았다고 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문자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런 가식적인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들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거짓된 마음으로 보내는 메시지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진심 어린 딸의 효도가 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문득 고향 마을이 그리워졌습니다. 서울에서의 힘들었던 기억들을 잠시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로 인해 받은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죠. 딸에게 잠시 시골에 다녀오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딸아, 엄마가 잠시 쉬고 싶은데 고향에 내려갔다 와도 괜찮겠니? 어머니, 좋은 생각이세요. 그동안 너무 힘드셨잖아요. 시골 가셔서 마음도 치유하시고 건강도 찾으세요. 가게 걱정은 전혀 마세요. 저한테 잘 맡기시고 푹 쉬다 오세요. 주말마다 제가 찾아뵐게요. 딸 고마워. 너 덕분에 마음 편하게 가게를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 텃밭도 가꾸시고 동네 친구도 만드세요.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오랜만에 찾은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겨운 시골 풍경은 여전했어요.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죠.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순박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쪽으로 이사 오신다니 참 반갑네요. 저희랑 같이 텃밭도 가꾸고 운동도 해요.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저녁엔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여기 사시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우리 동네가 공기도 좋잖아요. 외로우실 땐 언제든 연락하세요. 같이 걸어드릴게요. 낯선 시골 생활이었지만 이웃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아침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산책을 하고 텃밭도 일구며 지냈습니다. 저녁이면 마을회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도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아픈 기억들이 조금씩 옅어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시골 생활은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주말에 제가 내려갈게요. 어머니가 키우신 채소로 맛있는 반찬 해드릴게요. 고요한 시골 생활 속에서 저는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저를 외면했던 아들의 모습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찾아가려 해요. 돈 앞에서 자식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혈육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이해하려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네요. 2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지켜준 입양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심입니다. 돈으로 당신을 판단하고 이용하려 하는 사람과는 과감히 선을 그으세요. 설령 그들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등을 돌려야 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가족의 정도 돈 앞에서는 순식간에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준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진정으로 저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긴 시간을 겪으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